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공하고 증착 시간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챔버는 보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진공을 잡아주는 로타리 펌프, 디퓨전 펌프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제 간단하게 그 펌프의 동작 원리와 어떤 단계에서 쓰이는지 정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대기압 상태에서 진공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오늘 소개해 드릴 게 로타리 펌프와 디퓨전 펌프와 터보 몰리큘러 펌프 그리고 크라이오 펌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저진공, 대기압부터 이제 진공을 좀 빼주고,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진공도에 따라 사용하는 펌프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진공용 펌프는 대기압에서부터 뽑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고진공 펌프는 아주 저기압, 고진공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반면에 어느 정도 진공을 잡아준 상태에서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동영상 중에 처음에 저진공, 대기압 상태에서 일정 정도, 한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 정도까지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토르까지 잡아주는 데 사용하는 로터리 펌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펌프는 진공 장비다 보니까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은 진공이기 때문에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대체로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rotary balloon pump has two counter-rotating intermeshing rotors. The left side of the pump is the suction port, and the right side is the discharge port. As the motor rotates, an expanding cavity is created at the suction port. Fluid is pulled into this expanding cavity, and the cavity is...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대기압 상태, 여기가 배출구입니다. 그래서 대기압 상태의 공기를 이런 식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일에 의해서 밀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면서 이쪽에 있는 공기들이 일로 내보내지고 이쪽에 있는 건 일로 내보내고, 그럼 여긴 다시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 위쪽에 있는 공기가 다시 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Then transported around to the discharge side. At the discharge port, the cavity is compressed by the rotors, pushing the fluid out of the pump. 그래서 이 펌프도 모든 디퓨전 펌프는 마찬가지인데 오일을 이제 자주라기보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오일로 인해서 이제 밀봉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이물질도 끼고 많이 이제 손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일을 다 빼내고 새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Each rotation of the rotors, a strict amount of fluid is pushed through the pump. As a result, the volumetric flow rate is determined by the pump speed. 네, 그래서 일단 로터리 펌프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방금 보셨던 것이 이제 많이 쓰이는 루츠 펌프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써 있죠. 베인 펌프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역시 이 원이 보실게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이 챔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배기 쪽. 그래서 이쪽에 있던 공기가 일로 빨려와서 쭉 밀어내면은 역시 이쪽은 이 오일에 의해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빠지면은 여기 기압이 낮아지고 그럼 다시 여기 있던 공기가 말려 올라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밀봉이라는 게 오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천천히 돌던가 하면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로터리 베인 펌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공기가 쭉 빨려와서 네, 여기서 공기가 이제 잡았죠. 이걸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로 내보냈어요. 그럼 그동안 여기 또 기압이 낮아지니까 다시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챔버에서 진공을 잡는다고 할 때 이런 그 저진공용 펌프는 가장 뒤쪽에다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앞쪽은 보다 고진공용 펌프. 그래야 고진공용 펌프는 동작을 안 한 상태에서 고진공용 펌프 내부도 다 진공을 빼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공이 잡힌다고 하면은 이것 그냥 켜놓은 상태이고요. 당연히 켜놔야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고진공용 챔버를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그 디퓨전 펌프의 원리예요. 이 이쪽으로는 이제 그 좀 저진공용 로터리 펌프가 생생 돌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공이 잡히면은 디퓨저 펌프를 킵니다. 킨다는 거는 이제 요걸 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히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히팅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냉각 장치도 있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삥삥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일처럼 주로 냉각수를 돌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오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어요. 단면도입니다. 가열을 하면은 오일이 증기처럼 달궈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여기 딱 부딪히면은 밑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은 이쪽에 있는 챔버 쪽과 같은 기압이기 때문에 공기 분자들이 일부 남은 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분자가 여기 있다가 이 기름방울이 탁 튀어나오는 것에 얻어맞으면은 섞이진 않고요. 일로 밑으로 이렇게 탁탁탁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분자의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입자가 있다가 기름 입자에 의해서 탁 얻어맞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오일이 있는데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는 입자들이 줄어들면은 여기 자체 대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럼 또 이쪽에 챔버 쪽에 있던 공기들이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 기름방울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진공 펌프의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The diffusion pump is used to obtain different levels of vacuum to pressures up to 10 to -9 pascals. This device has very fast pumping speeds and can also be used for pumping corrosive gases. The principle is relatively simple. The vaporized agents grab the gas molecules. 네,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입자들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열에 의해서 올라간 기름방울 증기에 의해서 방향이 밑으로 바뀌면서 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 입자에 잡히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기름방울 입자에 잡히기도 하고 맞아가지고서 운동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주 원리는 기름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게 된 입자들이 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This device has very fast pumping speeds and can also be used for pumping corrosive gases. The principle is relatively simple. The vaporized agents grab the gas molecules in the chamber. As oil condensates on the cold surface, the gas gets free and is removed from the chamber with pre-vacuum pump.
the 네. diffusion pump is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프리 베큐um 펌프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먼저 앞서서 이쪽에 로타리 펌프 같은 것이 미리 진공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래서 약 마이너스 우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약 마이너스 2승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걸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프리 베큐um 펌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퓨전 펌프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고 이 기름방울이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기름이 있고요. 지금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 전기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은 기름방울이 올라가서 이 위 입자들을 이제 다 잡아오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지금 가열을 합니다. 가열하니까 기름도 막 부글부글 끓죠. 그럼 기름방울이 일로 이제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입자들을 잡아 끌어내리게 되겠죠. 이건 이제 실제 로타리 펌프에 이제 연결해 가지고서 한번 직접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진공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시킨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디퓨저 펌프의 원리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고진공을 원할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게 필요하겠죠.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진공을 필요할 때는 터보 펌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면은 터보 몰리큘러 펌프라고 써 있습니다. 왜 몰리큘러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이건 분자 단위의 그 입자를 하나하나 잡아낸다는 뜻으로 해서 터보 몰리큘러라고 불러요. 그리고 굉장히 좀 비싸고요. 이 안에 이 날 자체가 초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약하다기보다는 가볍게 그러니까 저진공, 고진공을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대기압에서 돌리게 되면은 공기에 부딪혀가지고 펌프 날이 망가져요. 그러면은 이 수천만 원짜리 펌프를 그냥 버리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한 날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 있고요. 중간에 차단막도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실게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일단 단면 구조를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차단 그 막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은 그 역류를 못하게 이제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잠깐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처음에 저진공용 로터리 펌프는 약 10의 마이너스 2승 토르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로터리 펌프로 진공을 잡아준 다음에 디퓨전 펌프 같은 중진공용으로 10의 마이너스 한 5승 내지 마이너스 6승 정도까지 진공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고진공이 필요할 때 반도체 산업에서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초고진공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로 10의 마이너스 8승 내지 마이너스 9승까지 유지할 수 있는 펌프고요. 이런 터보 몰리큘러 펌프가 있고, 다음으로 크라이오 펌프라는 게 있는데요. 크라이오는 CRYO라고 해서 그 냉각이라는 그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의 챔버 자체를 냉각을 시켜가지고서 그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를 떨어뜨리면 기압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다른 곳에 있던 기체들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80K, 그 다음에 뭐 10에서 20K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80K는 절대 온도 0도가 마이너스 273도니까 마이너스 200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 250도 정도까지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서 그 입자들이 냉각된 다음에 그 활성탄이라는 액티베이트 콜타르라는 곳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라이오 펌프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터보 몰리큘러 펌프와 함께 많이 쓰이고 있는 거라서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만약에 열을 가한다면 붉은색으로 표시할 텐데 파란색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아주 극저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도 프리 하이 베큐um 펌프형이 되어 있죠.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디퓨전 펌프나 로터리 펌프가 다 여기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입자들을 다 이제 뽑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메카니컬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메카니컬하게 이제 다 입자들을 프리 하이 베큐um 펌프가 뽑아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진공 펌프에 대한 걸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챔버하고 지금 챔버에서 진공 뽑아지는 장면 그린 것들을 한번 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진공 펌프를 죄송합니다. 수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국내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업체들이 사실 고진공 펌프도 주로 이제 아직까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좀 벅차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만드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LCD 디스플레이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공장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실 때 가보면은 이 SDI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이 옆으로 이제 뭐 외국인 단지라고 있는데 그 뒤쪽으로 말씀드리는 펌프라든가 그런 장비의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지나가실 때 여기서 뭐 그런 펌프들을 만드는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